1월 3일 전전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까지 휴장에 들어갔고, 자, IMF 총재가 올해 세계경제 3분의 1이 경제 침체에 빠질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이 일제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경기 침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 둔화랑 전혀 다릅니다. 경기 둔화는 그래도 성장을 하는 거죠. 1에서 2%대에 정말 약성장을 하는 거고, 침체는 마이너스 전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2023년도에 이 경제 성장률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너무 많은 이 경제 전문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노무라가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현재 밝히고 있고,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제로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피가 2년 연속 하락한 장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것이다 라는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2000년 이후에 연도별 코스피 등락률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락한 뒤에는 무조건 상승이 나왔어요. 그냥 2년 연속으로 떨어진 날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뭐 30%대 하락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술적인, 이건 정말 뭐 기술적인 지표죠.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재미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많은 전문가들이 상반기에는 약화되겠지만은 하반기에는 증시의 반등을 좀 기대하기 때문에 정말 이번 연도에는 반 정도로 갈라진 그런 증시 전망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통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반기, 분기 좀 쪼개서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해야 되는 시장이 현재 오고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증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무려 이 팡 종목이라고 하죠.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빅테크 기술주들 업종이 시총이 무려 3,800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10개가 날아간 거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월가의 전문가들은 빅테크 업종들의 시대가 이제 끝났고, 필수 소비재 업종들이라든가 뭐 에너지 이런 소비재 업종들 위주가 단기적으로 강세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업종들이 뭐 헬스케어 이런 쪽 업종으로 많이 뽑더라고요. 이제 고령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 헬스케어 업종으로 고개를 좀 많이 돌려야 된다. 이제 성장은 끝났고 필수 소비재 업종으로 시선이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나라 업종들,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힘을 낸 것도 비단 뭐 수급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뭐 주요 이슈가 지금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큽니다. 4분기 이제 이 차량 인도수를 발표했는데 월가 예상치가 43만 1,117대인데 이게 그보다 훨씬 밑도는 40만 5,278대를 고객에게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전기차는 이제 필수 소비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사치품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돼서 지금 내년에 사지 말아야 할 5가지의 이런 상품으로의 테슬라 전기차가 있습니다. 경제사에서 다양한 모델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좀 약진을 예상을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뭐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헤드셋이에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밈 주식들, 시장의 수급에 결정되는 그런 주식들, 이런 것들도 좀 좋지 않다. 그래서 마켓워치에 선정했던 2가지 업종의 빅테크 업종이 들어가 있는 점도 좀 시장에 부담감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가격을 보시면 이게 2022년도, 1년도 기준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예, 굉장히 전기차 가격이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높고, 결국에는 전기차 우리가 흔히 말해서 뽕을 뽑으려면은 오래 타야 되죠. 장기적으로 타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대부분 리스 업종에 좀 많이 기대고 있는 상황인데, 리스를 하기에는 지금은 유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 그 리스를 하기에는 이런 세금 부담도
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량 판매 대수, 리스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둔화될 확률이 많이 높고요.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이 아마 2023년도에 10%가 넘어갈 수 있다고 하죠. 사실상 인플레 감축법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이 더욱더 날개를 달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서도 빠르게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자사 전기차 업종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고, 인플레 감축법은 자사 이런 자동차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보조금 정책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계 기업들에게는 그런 정책을 뺏는 정책이기 때문에 K 배터리의 앞으로의 이런 낙관성과 우려에 대한 이슈를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 대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심화, 공급 과잉이 우려가 되고 있다. 다만 낙관적인 거는 그래도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당분간 2차전지 업종들이 부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부진이 나게 되면은 리비안, 루시드처럼 스타팅 업체들, 테슬라보다 더 비싸고 더 고급 세단을 만드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판매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업체들에게 대부분 우리나라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성장률이 매출액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점들은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는 필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그리고 중장기 거시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전망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그런 판단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 없고, 새벽에 뭐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 가능성 이슈가 또 브레이킹 뉴스에 떴길래 봤는데 뭐 사실은 뭐 드론부터 날리고 지금 해피 뉴 이렇게 해가지고 미사일 날리고, 또 뭐 러시아 언론에서는 절대 휴전이 없다, 종전이 없다라고 또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휴전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나오기에는 좀 많이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 없이 좀 빠르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제 시간에 다니까 상승이 나왔었던 이런 로봇 관련 테마주들,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 위주로 빠르게 순환매가 가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업종들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 다니까로 뭐 건설 업종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발언을 하면서 이런 건설 업종들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이런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확대를 하게 되면서 로봇 관련 테마주도 수익이 많이 올랐다는데, 다만 로봇 관련 테마주는 최근에 52주 신저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도주가 안 됩니다. 이런 업종들은 단기적인 수급 체크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레몬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주기 때문에 수급 들어오면 단타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웹툰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나쁘지 않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웹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뛰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제 이 자금철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쁘지 않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제가 지금 새벽에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약간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그래서 웹툰 관련된 테마주들은 최근에 뭐 핑고 스터디를 포함해서 많이 올랐죠. 미스터 블루라든가. 근데 뭐 대형 미디어, DNC 미디어도 자리라든가 이런 흐름은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가 좀 너무 부담스럽다면은 대형 미디어, DNC 미디어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또 역시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또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주도주가 될 수 없어. 시가총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수급을 다 받을 수가 없는 테마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도주가 형성이 안 되는 시장이 당분간은 만들어질 거고, 수급에 의한 이슈들, 저희가 어제 제가 장전 시장에 잡아드린 종목이 뭐 한동훈 법무부 관련된 장관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챗 GTP 관련 테마주들인데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웹툰 관련된 테마주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하면서 대응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고 힘드시죠? 재미없고 힘드신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바닥이에요. 그래서 바닥 한 번 더 확인할 때까지는 이런 식의 뉴스 테마 이슈 위주로 좀 챙겨보시면서 너무 바쁘신 분들은 시장에 참여를 안 하시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 좀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주식시장을 며칠 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하반기를 생각에 둔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뭐 매일매일 오늘은 손실이 엄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좀 세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분들은 은행 적금을 지금이라도 넣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대 수익률 4, 5% 기대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당분간 더 힘듭니다. 더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실 분들은 지금 포기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분들은 하반기 때까지는 호흡 좀 길게 가져가면서 지속적인 시장 이슈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